두 번째,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병보다도 더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가 있대요. 스파이크 하면 이제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가 잘하는 그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스파이크인 거죠. 네. 사실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일반인들 쉽게 이해하시도록 용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전문 용어는 혈당 변동성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기준은 사실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이 공복 혈당이 대개 100 미만이 정상이고 식후 혈당 정상 범위를 140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과 140, 그래서 식후와 공복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 차이 날 때 우리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공복 혈당이 낮으면 또 이 식후 혈당이 높지 않더라도 5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후 혈당이 150, 160 이상이 되면 저희가 또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수님 제가요 당뇨병 무서운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당뇨병보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고요. 네.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내보겠습니다. 예. 자, 요즘 들어서 음식을 먹자마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고 네. 또 먹자마자 제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고 또 먹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배가 고파. 공복감이 오는 A씨. 맞아. 그다음에 평소에 건강검진에서는 혈당이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혈당 이상과 함께 심근경색이 진단됐다는 B씨. 이 A씨와 B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졸린 거. 밥 맞춰야 돼. 먹으면 졸린 거. 아니야, 눈치로 딱 아니. 이제 잡아보면 아. 교수님 지금 혈당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유 어. 혈당 네, 스파이크다. 그런데 여기에 또 반전이 있습니다. 네. A씨와 B씨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A씨와 B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어머, 이거 역대급 반전이다, 이거는. 아니, 어떻게 저 경우가 네. 단순 졸린 거랑. 아니 저도 식곤증이 항상 심근경색. 있거든요. 네. 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같은 있죠? 인물이에요? 심근경색은 심각한 질환이고. 이게 지금 이제 실제 환자 사례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또 왕왕 맞닥뜨리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왜 위험한지를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주로 식후 고혈당인데 식후 고혈당이 있게 되면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췌장이 부담이 생겨서 결국은 당뇨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혈당 스파이크의 그런 주된 증상을 호소하신 분들을 정밀 검사를 해보면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가 진단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더 위험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혈압 변동성 때 계속 높은 거보다 들쭉날쭉하는 혈압이 더 안 좋다고 했잖아요. 혈당도 네네. 마찬가지다. 오히려 고혈당보다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들쭉날쭉 정상 혈당과 고혈당을 반복이 되는 경우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이 산화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의 공통 병인이거든요. 즉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이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심혈관 질환 또 더 심각하게는 이제 돌연사까지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사례자처럼 정상 혈당이지만 식후 혈당을 재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남녀모소를 그렇죠. 막론하고 다 올 수가 있고 굳이 구별하자면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젊은 사람보다는 노인에서 식후 고혈당이 좀 더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더 잘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네. 본인도 이제 김연영 씨도 네. 당이 조금 높으신 편이잖아요. 아 근데 당뇨가 아닌 사람도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알 어떻게 수가 알 수가 있나요? 있나요? 건강검진에서 증상 이런 거 같은 안 게 하던데요?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식전 식후 혈당하고 여러 번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사실은 그 혈액으로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이제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흔히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입이 마르고 소변이 자주 나오는 증상이 네. 있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A씨, B씨의 경우인데 A씨와 같이 식후 참을 수 없이 졸리기도 하고 혈당이 높아지니까 또 피로감을 금방 느끼고 또 식후 집중력과 판단력이 느려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식후에 또 이 혈당이 쑥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게 아주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도 저혈당 비슷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좀 지났더니 배가 고프고 참을 수 없는 어지럼증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동반됐을 때 혹시나 뭐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있지 않나 하고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저도 이제 전당뇨를 왔다 갔다 하는지라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잘 나타나는지 그 이연군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밥 없이는 못 살아. 한국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네. 탄수화물 중독 한 공기씩 한 공기 이상 드시겠죠. 네. 네. 교수님.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안타깝죠. 네. 사실 탄수화물 중독 한 공기 씨가 어찌 보면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을 이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이제 빠르게는 30분부터 한두 시간 내에 혈당이 이제 최고 혈당으로 올라가요. 상승을 하는데 네. 공복 시에 흰쌀밥 먹으면 최대 70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탄수화물 중독이 왜 생기냐면 처음에는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다가 처음에는 이제 습관이 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과다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거를 떨구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혈당이 정상이 된 후에도 인슐린이 남아서 혈당을 저혈당 수준으로 떨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뇌에서는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단계 땡기게 하고 배가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뇌에서 시키니까 자꾸 먹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밥 먹고 나서도 이상하게 빵도 먹고 계속 뭘 계속 먹게 되던데 네. 약간의 탄수화물 중독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혈당 스파이크 위험군 또 어떤 분들인지 볼까요? 몸은 말랐는데 배만 나왔어. 이것도 진짜 어르신들 중에 많아요. 근육 감소, 배 볼록시, 아이고. 어깨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온 분들 얘기하시나 봐요. 네. 다 안타까운 사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떨구는데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무슨 마법사처럼 뾰로롱 하고 혈당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특히 근육과 지방에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숨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없는 이제 팔다리 근육이 없어서 가늘거나 특히 이제 내장 비만은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서 또 특히 지방의 포도당 흡수가 또 저하가 되는 그런 이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근육이 없는 근육 감소형 배볼록시의 경우에는 이제 식후 고혈당, 혈당 스파이크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내장 지방 말고 딴 지방이 많아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요. 팔다리에 이제 네, 팔다리가 지방 예. 있는 분도 계시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배만 볼록한데 팔다리가 가느신데 네.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면 네. 그분들 혈액 검사를 쪼개 보면 중성지방이나 LDL 같은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것이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딱 병을 발병이 될 때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그런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아쇠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혈액 검사를 하셔서 간 수치가 높거나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는 HDL이 낮은 분들은 아 이게 내가 혈당의 어떤 조금 취약한 환자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빨리 본인이 자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이렇게 상하고 있었던 건데 다음도요 굉장히 사소하긴 하지만 직장인들 아마 많이들 대부분 네. 그럴걸요? 네. 바쁘니까 아침은 안 먹어. 안 먹었죠. 안 먹고 점심 저도 안 먹고 막. 먹었어요. 긴 공복 상태 안 아침시 아침을 안 드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심에 이제 또 가가지고 막 찌개에다가 막 이렇게 맛있게 먹거든요. 맞아요. 폭식해요. 또. 네. 예, 그 아나침식께서는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을 굶게 되면요, 그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우리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 우리 몸에 하루에 일정한 그 칼로리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점심시간 때 그 에너지를 맞추려다 보니까 점심 때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찾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서 그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려도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많이 일으키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요즘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맞아요. 심지어 또 직장인들마저 높아지고 있고 맞아. 어르신들도 높아지고 있어서 아침은 이런 것들을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아침을 꼭 챙겨서 드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을 걸렀지만 이제 아침을 거르고 그다음 식사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먹게 됩니다. 빨리 급하게 그럼, 많이 얼마나 먹어요. 맛있는데. 이런 분들 빠른 식사 나 허겁지겁 드시는 분들 조심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빠르게 식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겠죠. 저 사실 국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국 드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혈당 스파이크 있으신 분들 중에 나쁜 식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나 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유동식이 고형식보다 흡수가 빠르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밀도가 높은 고형 식사를 천천히 하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